정규 강좌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무료 강좌 세계적 리더의 빛나는 스피치 비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리더의 스피치 비법을 공개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복습을 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의 귀재, 말의 황제, 데일 카네기의 스피치 비법 4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먼저 첫 번째, 사례 중심 말하기. 권위자, 전문가, 경험자의 말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깔끔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준비는 철저히 하되 내 언어를 활용해서 즉흥 발표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 읽는다면은 그것은 말하기가 아니라 읽기에 불과한 셈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철저한 계산입니다. 나의 말을 그냥 내뱉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보고 들어봄으로써 나의 말을 훨씬 더 드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떠한 리더를 공개할까요? 어떠한 리더의 스피치 비법을 공개할게요. 자, 어떠한 리더냐면은 알고 계시겠죠?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프라 윈프리는 어떠한 말하기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컨부터 데일 카네기, 오프라 윈프리까지 너무 해외에 있는 세계적 리더만을 다뤘었죠. 마지막은 국내 세계적 리더의 말하기 비법 또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 윈프리는요. 한마디로 토크쇼의 여왕이죠. 20세기 가장 부자인 동시에 영향력 있는 인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1986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오프라 윈프리 쇼를 장작 25년간 진행을 하면서 미국 낮 시간대 TV 토크쇼 1위를 고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침마당과 같은 존재죠. 이에 반해 오프라 윈프리는 마음 한구석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생아 출신의 흑인의 9살 때 사촌 오빠의 성폭력, 14살의 미혼모,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 등등 아픔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물로 꼽힙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남긴 위대한 메시지도 계속해서 회자될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오프라 윈프리는 어떠한 말하기 비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속속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무리 가혹한 시련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어루만질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많은 경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나도 네가 겪고 있는 슬픔을 정말 이해하고 있어. 나도 그랬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타인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타인의 공감을 얻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아픔까지 어루만져주는 말하기를 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더 내가 아픔에 공감하고 교감을 하며 소통하는 말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썩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말하기 분야에서는요. 두 번째, 진지하게 듣는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말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생략을 하거나 넘겨짚지 않고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토크쇼를 진행할 때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그것을 같이 얘기를 푼다던가 혹은 그 앞에 있는 인터뷰이에게 아예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프라 윈프리 앞에 서면은 나의 사소하고 작은 그리고 치부까지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긍정적으로 말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가 아니라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틀렸어가 아니라 다시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나쁘다가 아니라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호감 가는 말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너무 우회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사실을 전달하는 말하기를 할 때는 이런 우회적인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말하기를 할 때는 그냥 직선적인 말하기, 이런 말하기보다는 좀 우회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표현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듯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게 되면은 그의 화술과 언어를 배우기가 훨씬 더 용이하겠죠. 네 번째, 따뜻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 제가 1, 2, 3회차 이어 4회차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제가 구글을 통해서 이미지를 쭉 가지고 와서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했거든요. 모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진에 가지런한 치아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하게 웃는 미소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스럽고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봐주는 이 시선, 그리고 환한 입 모양, 이런 웃는 표정을 통해서 행복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진지하게 듣는 것,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따뜻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하는 것, 이 네 가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두 번째, 진지하게 듣는다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농담을 해? 무슨 소리야 그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이나 의중을 넘어가거나 폄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하기 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공감하는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 꼭 필요합니다. 아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 링컨에 이어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데일 카네기까지 너무 해외분들의 스피치 비법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위인의 스피치 비법도 간략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진을 띄웠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물이죠.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신 위대한 위인 세종대왕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치 비법을 두루두루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종대왕은 장점을 공략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쉬운 점, 부족한 점, 고쳐야 될 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칭찬을 하고 더 잘할 수 있게끔 당근을 준 인물이기도 하죠. 말하기를 할 때, 글을 쓸 때에도 그런 표현들이 잘 묻어 나왔다고 하는데요. 강희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강희맹이라는 인물은요, 좀 보면은 과거 시험에서 세종대왕의 인재관에 부합된 말을 써서 장원급제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희맹이 쓴 이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시대가 부흥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시대에 인물이 있기 때문이요. 한 시대가 쇠퇴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을 구제할 만큼 유능한 보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올바른 도리로서 구하면 인재는 항상 남음이 있습니다. 어찌 인재가 없다고 단정하여 딴 세상에서 구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일을 맡겨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것이 인재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든 청렴한 사람이든 모두 부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리더가 갖춰야 되는 인재관,
리더가 갖춰야 되는 스피치 비법, 리더가 갖춰야 되는 소통의 비법을 여기 쭉 다 정리를 한 듯해요. 우리는 단점만을 고치려는 경향이 있고 단점부터 끄집어내려는 그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자책하거나 우울한 경우도 있고요. 방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소통을 하실 때 그 누군가에게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기운을 주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공략하고 그 강점을 두루두루 공략해서 칭찬하는 말하기를 하세요. 이 장점을 같이 교감하는 말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말하기를 하는 그 누군가도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료 강좌를 통해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달랬는데요. 아마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화성시 미디어센터의 오프라인 수업이 개강이 된 이후부터 여러분들과 상설 미디어 강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듯해요. 그때까지 마스TV에 올라와 있는 1, 2, 3, 4회차 스피치 비법을 좀 자주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오프라인에서 더 알찬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 스피치 비법을 공개하면서 사실은 소통과 말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진심이 담긴 말하기를 하고 있는지,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진심이 담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돌이켜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세계적 리더의 빛나는 스피치 비법,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린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화성시 미디어센터에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스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